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제가 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요. 시간 정말 빠르죠.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남미 여행 리얼 팁, 아니 꼭 남미 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 시 정말 도움이 되는 리얼 팁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영상을 만들게 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다룰 항목은 비행기, 버스, 택시와 같은 운송 수단부터 숙소, 음식, 환전, 투어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이 드셔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리얼 팁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좌석 예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시면 어떤 자리를 선호하세요? 단기 비행이라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 비행이라면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그 여행의 시작을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장기 비행이더라도 나는 잠을 많이 자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창가 자리가 좋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복도 자리, 아이 시트가 좋은 것 같아요. 창가 자리는 나갈 때마다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비행일 때는 꼭 복도 자리를 예약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도 편하고 잠깐씩 움직이려고 일어날 때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스낵이나 음료 같은 거를 갖다 먹을 때도 좋은데요. 외항사의 경우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거의 뒤쪽에다가 스낵이나 음료를 비치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복도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4시간 이하의 비행일 경우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는 창가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사전에 좌석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추가금을 내야 되는 비상구 옆쪽 자리 같은 경우는 과감히 패스를 하고요. 추가금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항공사 앱을 다운받습니다. 항공사 앱을 먼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좌석 지정 가능 시점이 오픈되면은 저는 바로 가서 좌석을 지정해요. 이 좌석 가능 시점은 항공사마다 일정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한 달에서 3일 전까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선 발권을 하시면 항공사 앱을 다운받으시고 좌석 지정 가능 시점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게 오픈되면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좌석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여행 때는 좌석 정말 중요하니까 사전에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버스. 여러분들 남미 여행 하시다 보면은 장거리 버스를 타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거리 버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팁만 기억하시면은 그나마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팁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일정이 픽스가 되면은 저는 버스 티켓을 미리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몇몇 버스에 한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티켓 끊고 안 좋은 자리에 앉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일정이 픽스가 되면은 버스 티켓을 미리 끊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페루의 경우에는 많은 버스 회사의 경우 미리 샀을 때 더 싸게 좌석을 겟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와라지에서 리마 가는 버스를 크루즈 델 수르를 탔거든요. 근데 거의 반 가격에 샀어요. 근데 4좌석만 반 가격에 팔더라고요. 완전 베스트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크루즈 델 수르 굉장히 좋은 버스거든요. 그거를 반 가격에 타고 가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페루의 경우에는 버스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버스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있고 그 같은 버스 내에서도 좌석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좌석, 내가 원하는 금액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각자 좋아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층의 제일 앞쪽에 오른쪽 창가, 흔히 4번 좌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좌석이 그 좌석이 4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좌석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자리에 비해서 이 앞이 넓을 케이스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제일 앞이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돼요. 그래서 가는 동안 뷰를 보기에도 좋고 우선은 답답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좌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돼서 앞쪽 자리를 개타지 못하셨더라도 제일 뒤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미 버스일 경우에는 장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실이 버스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뒤쪽에 화장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뒤쪽에 앉으면 그 화장실 냄새를 가는 동안 계속 맡으면서 가야 돼요. 제가 초기에 한번 그 자리에 앉았다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앞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안 되시더라도 화장실 쪽 좌석은 꼭 피해서 앉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2층 버스의 경우에도 저는 앞좌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앞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예, 앞자리에 앉으면 뷰를 정말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엘 칼라파테에서 엘 찰텐 갈 때 2층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가면서 세로토레랑 피치로이를 정면으로 보면서 갔어요. 그 가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그날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선호에 따라서 좌석을 지정하는데, 저는 앞자리 정말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좌석에 앉으면은 뭐 다른 좌석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전벨트 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남미 버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벨트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앞좌석에 앉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벨트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좌석에 앉으면 좋은 점 또 한 가지. 국경 지역 이동 시에 저희가 출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앞좌석에 앉아서 빨리 내려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좀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늦게 내리면은, 뒤에 앉은 사람은 늦게 내릴 수밖에 없죠. 차례대로 내리니까. 늦게 내리면은 앞에 사람들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좀 편하게 있기보다 줄을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앞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칠레로 이동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갈 때 칠레 굉장히 국경 지역 까다로운 거 아시죠? 구간에는 특히나 앞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출입국 심사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남미에도 미터로 가는 택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전에 기사님께 금액을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렸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금액을 꼭 물어보시고,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현지인 분들께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버 앱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당 구간을 검색을 하면은 우버 금액이 좀 적정 금액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버가 택시보다 더 싼데 생각보다 우버를 이용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체크하신 다음에 택시 기사님과 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내고를 하느냐, 우선 기사님께 그 금액을 물어보세요. 얼마냐고. 예를 들어 적정가가 10페소일 경우 관광지에서는 15에서 25 사이를 기사님들이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페소, 17페소를 부른다, 그러면 저희는 적정가 10페소의 80%인 8페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외로 그게 오케이 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10페소, 뭐 12페소 이 사이에 저희가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물어보신 다음에 그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씀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의 80%로 조금 낮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 적정 가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여행 경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숙소 정말 중요하죠. 숙소 때문에 그 여행이 더 싫어질 수도, 더 좋아질 수도 있을 만큼 숙소가 여행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데요. 물론 돈이 많아서 하룻밤에 수십만 원짜리 숙소에서 잔다면야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장기 여행자의 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싸고 좋은 숙소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숙소를 잘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소 조건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 몇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쓸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첫 번째로 위치, 두 번째 청결, 세 번째 락커, 네 번째 조식, 이 네 가지를 메인으로 체크해서 숙소를 정합니다. 저는 숙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치인데요. 먼저 무조건 안전한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지와 먼 곳, 교통편이 안 좋은 곳은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조금 절약하려고 외진 곳에다가 숙소를 잡으면 시간 버리고 교통비 버리고 오히려 비효율적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고자 하는 동선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시간이랑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요. 그렇게 하면 여행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하고 더 여행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간혹 관광지 안에다가 숙소를 정하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피곤할 때 잠깐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숙소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에 따라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숙소를 잡는 게 정말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결. 청결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저분하면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저분한 거는 오케이. 근데 막 배드버그 나오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 정하실 때 숙소의 청결 여부를 후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조건이 다 좋은데 청결이 약간 떨어져, 많이가 아니고 약간 떨어져, 이럴 때는 본인 침낭을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남미 여행에서 정말 침낭을 너무너무 잘 활용을 했어요. 남미 여행 필수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조건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본인의 침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이 청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소 정하실 때 정말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락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개인실을 사용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미토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락커가 정말 필요한데요. 본인의 중요한 물건들을 그냥 두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여행 다닐 때 전자장비를 많이 가져다니거든요. 카메라, 고프로, 노트북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관할 락커가 있는 곳에 숙소를 잡고요. 꼭 이런 전자장비가 아니어도 본인에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남미 여행 그리고 도미토리 이용 시에는 특히나 더 락커가 있는 숙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식. 잘 먹어야지 여행도 잘할 수 있는 법이죠. 저는 아침을 꼭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행지까지 가서 제가 막 아침에 밥을 차리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는 저는 조식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고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조식이 제공되는 숙소를 정하는 편이에요. 가끔씩 조식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이 막 기다려져요. 제가 엘 칼라파테랑 칠레 산티아고에서 머물렀던 숙소가 조식이 정말 푸짐하게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부터 막 조식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저처럼 아침을 꼭 먹어야 되시는 분, 그리고 먹는 게 즐거움이신 분들은 그 숙소에서 조식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음식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행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 여행이 되면은 식비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식비도 식비인데 좀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는 현지 슈퍼마켓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까지는 거의 음식을 사 먹었어요. 왜냐면 음식값이 너무 싸니까 맛있든 맛이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거의 다 사 먹었었는데, 칠레랑 아르헨티나 와서는 거의 다 만들어 먹었거든요. 특히 칠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더 비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칠레에서는 정말 장을 다 봐다가 제가 파스타도 해먹고 여러 가지 볶음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 입맛에도 너무너무 잘 맞고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 좋더라고요.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물론 금액적으로도 절약이 되지만 또 색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현지 재료로 그렇게 음식을 해 먹는 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에 장기 여행이 될 경우에는 특히나 요리를 해 드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미 오시면 과일 정말 많이 드세요. 너무 싸고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남미 음식 가성비 갑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관련 정보는 제가 전에 올려드린 남미 과일편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루랑 볼리비아에서는 1일 1망고, 망고 정말 싸거든요. 싸고 맛있어요. 한 개에 한 200원 꼴. 망고 많이 드시고, 치리모야, 한국에는 없는 치리모야 드시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는 한국에서는 비싼 체리가 정말 싸거든요. 1kg에 한 3,50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는 체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투어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남미 가시면 투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거의 투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 투어를 결정하실 때는 여러 여행사들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귀차니즘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와라지에서 숙소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보면은 숙소랑 연계된 그 여행사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거의 10솔씩을 더 줬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만 노력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투어를 결정하실 때는 좀 몇몇 여행사를 비교하시고 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투어는 아닌데 공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수루라는 곳이 있어요. 탱고쇼를 보는 곳인데 거기를 저는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제가 지불한 금액이 1,500페소거든요. 거의 5만원 돈을 지불을 하고 그 탱고를 봤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은 460페소, 그러니까 저의 가격의 거의 3분의 1? 의 가격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센트로에 있는 오피스에서 예약을 하고선 오면 이 가격이래요. 물론 일정 금액의 음식을 먹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저는 그냥 와인 한 잔만 나오고 공연 보는 게 1,500페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어나 공연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사전에 체크하셔가지고 적정 금액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퀄리티적인 면도 그렇고요. 알아보지 않고 M1 여행사 갔다가 막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마추픽추 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하시고 투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전 얘기를 해보면요. $2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환전을 해서 쓰시는 게 그 ATM기에서 돈을 뽑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한 12만원, 13만원 한 번 뽑을 수 있는 금액이요. 그리고 칠레는 한 20만원 조금 넘나? 이 정도 금액인데 수수료가 거의 8,000원 돈이 나왔어요.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 남미에서는 가급적이면 $2로 환전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올 때부터 그렇게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 게 에콰도르랑 볼리비아를 가시면 그 두 나라에서는 ATM기에서 $2를 뽑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에서 뽑으셔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전 시 화폐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환전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찢어졌거나 낙서가 있거나 이렇게 접었는데 접힌 부분이 강하게 보이거나 이러면 환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 화폐의 경우에는 꼭 깨끗한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율은 항상 막 데일리로 막 변하기 때문에 물론 그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근데 같은 지역이더라도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를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두세 군데 비교해 보시고 환율이 좋은 환전소에서 환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동해서 더 이상 그 나라의 화폐를 이용하지 않으실 때는 그 남은 화폐를 그 나라에서 다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환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금액이 굉장히 소금액일 경우에는 다시 환전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국경에 있는 환전소를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 모든 국경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EPRS에서 에콰도르로 넘어오는 그 국경에서요. 정말 동전 하나까지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서 제가 에콰도르 달러로, 그러니까 $2로 바꿔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유니에서 아타카마로 넘어가는 그 국경에서도요. 그 국경의 지역에 있는 어떤 환전소, 거기는 환전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식당 같은 데서 다 이렇게 환전 같은 거를 같이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소금액인데 다 바꿨고요. 그리고 쿠스코에서 코파카바나로 오는 길에 그 환전소에서도 그런 소금액들을 다 받더라고요. 그렇게 국경 지역에서는 소금액을 환전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무겁게 그거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들고 다니지 마시고 꼭 환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 여행 팁을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상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답변 드릴 거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오픈하고 여행 유튜버로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한 게 한 달 반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의 초기 구독자님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만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2019년에는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